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벌집과도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끝없는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타일 바닥 위로 굴러가는 여행 가방 바퀴 소리, 스피커에서 계속되는 안내방송, 그리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는 소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분주한 군중 한가운데 조용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민지 순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걸으며 예리한 눈으로 군중 속 모든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는 짙은 남색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띠에는 각종 장비가 매달려 있었으며 허벅지에는 권총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 옆에서는 훈련된 진돗개 한백이 경계하듯 움직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촉촉한 코로 이상한 공기의 냄새를 포착하고 있었다. 한백의 광택나는 하얀 털은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며 엘리트 경비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회색 금속벽 근처에 설치된 ATM 기계줄 앞을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백이 멈춰 서더니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순간 한백의 목구멍에서 깊은 으르렁 소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공기를 찢는 듯한 강렬한 소리였고 김민지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무슨 일이야, 한백아. 김민지는 목줄을 꽉 쥐며 물었다. 그녀는 한백의 몸의 떨림이 줄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감과 분명한 경계심이었다. 한백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지만 개의 빛나는 눈은 왼쪽에 ATM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혹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님? 그는 ATM을 쳐다보며 물었다. 유지보수팀에 이 기계를 즉시 열어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그냥 현금 인출기인데요. 경비원은 마치 구명조끼인 것처럼 무전기를 양손으로 꽉 쥐며 말을 더듬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백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개는 이유 없이 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짖을 때는 정말로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의미였다. 경비원은 서둘러 정비부서에 전화했다.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휴대폰이 들어 올려지고 그 렌즈가 김민지와 한백을 향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폭탄인가요? 아니면 누가 수상한 짓을 했나요?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김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정비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친 모습이었고 작업복은 더러웠으며 장비는 무거워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ATM의 금속 패널 나사를 하나씩 풀었다. 딸깍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지는 한백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개의 비단같이 부드러운 털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잘했어, 한백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마지막 패널이 제거되자 ATM 내부의 어둠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고 불쾌한 악취가 감돌았다. 김민지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한백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 낮은 소리는 그 좁은 공간을 가르는 듯했다. 정비사가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었다. 부드러운 노란 빛이 들어가자 갑자기 그는 뒤로 물러나며 눈에 공포가 서렸다. ATM 안에서 좁고 차가운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것은 한 아이였다. 소녀는 겨우 5살 정도로 보였고 몸은 말랐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그녀를 비추는 빛의 소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세상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공항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와 김민지의 강한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김민지는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을 머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가 여기 있어. 한백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가가 소녀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라는 무언의 약속 같았다. 군중은 모두 침묵을 지켰지만 그 순간 분주한 공항의 중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인천공항은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ATM에서 아이를 발견한 후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끊어지는 숨소리와 군중의 놀란 눈만이 남았다. 주변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마치 차가운 바닥에 발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로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김민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차가운 피부에 손을 대자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소녀의 큰 갈색 눈은 어둠 속에 버려진 모든 긴 밤을 비추는 두 개의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김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의 상처를 흐르는 차가운 강물 같았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ATM의 구석에 더 가까이 웅크리며 이 넓고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는 모래알로 만들고 싶은 듯 작은 몸을 둥글게 말았다. 용감하고 충직한 한백이 천천히 다가왔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털도 세우지 않은 채 한백은 몸을 낮추었다. 까만 콧잔등이 소녀의 더러운 손에 부드럽게 닿았고 가볍게 핥았다. 그것은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친구의 위로의 말 같았다. 소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작고 떨리는 손가락이 마법처럼 한백의 부드러운 털에 닿았다. 건조하고 갈라진 소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안에는 희망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김민지는 즉시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공항 직원에게 신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긴박함과 결의를 전달했다. 경비원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의료진이 곧 나타났다. 그들은 소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따뜻한 담요로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깜박이는 빨간 불빛이 공항의 커다란 유리에 반사되어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햇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여전히 여기, 이 차가운 ATM 앞에 있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빨간 눈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들이 남아있었다. 아직도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순간을 기록한 짧은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퍼져 저녁 식탁을 둘러싼 대화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김민지에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을 가볍게 닦았지만 ATM에서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한백을 바라보자 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이 눈을 빛내며 응시했다. 김민지의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고 한백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머지 ATM 기계들 줄로 돌아갔다. 여기 있는 모든 ATM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민지가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속판을 치는 망치 소리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깨웠다.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아무도 주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녀의 작은 형체가 구급차 문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김민지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의 고통이자 사랑의 고통이었고 또한 진실의 불꽃이기도 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든 그들은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흰빛이 깜박이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김민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공항의 어둠 속에서 구출해야 할 아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인천은 마치 어떤 작은 행동 속에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대한 도시와 같았다. 소녀가 데려가진 후에도 ATM 구역의 공기는 마치 소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두꺼운 담요처럼 무거웠다. 김민지는 그곳에 서서 예리한 눈으로 구석구석 숨겨진 모든 곳을 살펴보았다. 그녀 옆에서 한백 역시 코를 움직이며 검은 콧잔등으로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공간을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CCTV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민지가 말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권위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공항 직원들 무리가 즉시 그녀를 보안실로 데려갔고 거기서는 연속된 감시 화면이 과거의 모든 순간을 재생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깜박이는 푸른 빛이 숨막히는 방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흑백 영상이 깜박이며 지나갔다. 가방을 끄는 승객들, 대화를 나누는 공항 직원들, 여기저기 달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그 일상적인 흐름 어딘가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잠깐, 거기서 멈춰주세요. 김민지가 갑자기 외쳤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못 박혔다. 거기에는 가슴 왼쪽에 작은 로고가 새겨진 청회색 셔츠를 입은 정비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쓰고 ATM 옆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지만 그의 평범함이 김민지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조용히 ATM 측면의 틈새로 손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빠른 동작으로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났고 그 후 남자는 도구 상자를 들고 마치 유령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 부분을 다시 재생해주세요. 김민지가 지시했고 영상이 되감기되었다. 그녀는 모든 작은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멈춰서 도구 상자를 확대했다. 검은 상자는 정비사의 것처럼 보였지만 확대하자 김민지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상자 모서리에서 빛나는 금속층이 드러나 오래된 외관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건 보통 도구 상자가 아닙니다. 김민지가 말했다. 그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나요? 보안 담당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항상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김민지의 마음속에서 그 조각들이 서서히 흐릿하지만 끔찍한 그림으로 모였다. 아이가 ATM에 갇혀 있고 남자가 몰래 접근하며 수상한 도구 상자가 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일까? 아니면 공항 내에 정교한 범죄 조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뒤돌아 한백을 바라보았다. 걔는 이 영상들 뒤에 아직 말해지지 않은 끔찍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의 깊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자가 더 있을까요? 김민지가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 이미지를 모든 보안 게이트에 배포하세요. 그를 공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작전이 시작되었다. 체크인 카운터, 화장실, 화물 창고에 이르기까지 공항 구석구석이 뒤져졌다. 경비원들은 각 티켓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포착된 남자의 이미지와 비교했다. 기내 방송 스피커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비행기의 주의를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의 경고를 바라기 위함이었다. 김민지는 계속 움직였다. 그녀는 수면 아래 경류가 흐르는 호수처럼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의 긴장감이 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짐 담당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가 그를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된 창고 문을 통해 직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 정보는 숨막히는 공기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김민지는 즉시 무전기를 켜고 창고 주변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와 한백이 선두에 서서 좁은 복도를 빠르게 미끄러지듯 걸었다. 빠른 숨소리에 섞여 발소리가 울렸다. 창고문 앞에서 한백이 크게 짖었다. 개의 몸은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김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빛났다. 그녀가 팀원들에게 신호하자 문이 걷어차였다. 내부는 어둠이 불길한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상자들이 쌓여 있고 먼지와 답답한 공기가 있었지만 수상한 남자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한백은 멈추지 않았다. 걔는 방 구석에 있는 금속 캐비넷으로 돌진하여 문을 격렬하게 핥히었다. 지옥의 비명처럼 금속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김민지는 달려가 옷장 문을 3개 열었다. 안에는 카메라에서 본 것과 같은 청색 작업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셔츠를 움켜쥐고 천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는 여기 있었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김민지는 범죄의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공항 어딘가에 남자는 아직 숨어 있었고 구출이 필요한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김민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와 한백은 진실을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은 긴장된 공기로 감싸여 있었다. 원래 붐비던 통로도 이제는 차가워졌다. 네온 불빛이 하얀 타일 바닥에 반사되어 길고 흐릿한 빛의 줄을 만들어냈다. 김민지는 보안실 중앙에 서서 마치 혼란스러운 영화처럼 되감기되는 흑백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항 전체를 검색했지만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실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백 옆에 가만히 앉아 기를 세우고 마치 주인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진실이 베일처럼 아직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 비게이트 카메라를 다시 재생해주세요. 김민지가 지시했다. 화면의 영상은 인적이 드문 복도의 교차점으로 넘어갔다. 빈 수화물 카트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청록색 작업복을 입고 검은 도구 상자를 든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복도를 재빨리 걸었고 눈은 경계심 가득해 주위를 살폈다. 김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 속에서 분명하게 심장 박동을 느꼈다. 확대하고 멈춰주세요. 남자가 비상구문에 손을 대는 순간 영상이 멈췄다. 그의 손가락은 미끄러운 유리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거기서 지문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법의학팀을 즉시 현장에 보내고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김민지와 한백은 계속해서 공항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들은 발소리만 남은 끝없는 복도와 비어있는 영상실을 걸어 다녔다. 모든 것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한백이 사슬을 세게 당기며 직원용 사물함을 향해 달려갔다. 김민지는 부드럽지만 조심스럽게 빠르게 따라갔다. 내 발이 사물함 앞에서 멈췄고 코를 문에 대고 숨소리가 빨라졌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김민지가 말하자 즉시 직원이 열쇠를 가져와 손에서 달그락거렸다. 옷장 문이 열리자 먼지가 솟아오르고 김민지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지퍼가 열린 큰 여행 가방이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더러운 담요, 빈 물병, 그리고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어린 고양이 모양의 연한 분홍색 인형. 김민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앉아서 작은 신발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마음에 ATM에서 발견한 소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피부는 떨리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공항을 인신매매의 경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ATM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어딘가로 보내질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가 치솟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세련되고 냉혹한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그들은 공항의 혼란과 소음을 이용해 무고한 아이들을 숨기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지옥으로 바꿉니다. 경찰서에서의 발표가 김민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들은 무전으로 지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주원입니다. 공항시설부에서 일했지만 6개월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습니다. 김민지는 무전기를 강하게 쥐었고 그 장치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에 그녀의 분노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즉시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한백을 보기 위해 뒤돌아보았고 충직한 개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눈을 빛내고 있었다. 가자, 한백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나아갔다. 범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빛으로 되돌리는 것. 이제 인천공항은 지하 전장과 같았다. 경비원과 경찰관이 여기저기 움직이며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김민지와 한백이 선두에 서서
그들의 작은 실루엣이 긴 복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푸른색과 흰색 빛의 깜박임이 빛과 어둠에 번갈아 나타나는 반전을 만들었다. 용의자가 서쪽 창고 구역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낮은 소리는 김민지의 심장 박동과 섞이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김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불타오르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충직한 개는 그것을 느끼는 듯 기를 세우고 항상 코를 움직이며 공기 중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금속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쌓여있는 화물 구역을 걸었다. 천장에서 흔들리는 노란 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주변이 곧 무너질 것 같은 함정처럼 보였다. 갑자기 한백이 멈춰서더니 개는 으르렁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고 깨지기 쉬움이라고 쓰인 큰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갔다. 제 부하들이 이 구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신호했다. 청색 작업복을 입은 인형이 빠르게 움직이며 유령처럼 조용히 둘러쌌다. 김민지는 총을 옆구리에 두고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그녀는 컨테이너 문에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를 들었다. 숨소리, 속삭임, 혹은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였지만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경찰입니다.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김민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폐쇄된 공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에 대답하는 것은 끔찍한 침묵뿐이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김민지는 명령을 내렸다. 직원 2명이 재빨리 도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부쉈다. 딸깍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 시계의 박동처럼 들렸다. 한백이 더 강하게 으르렁거리자 개는 뛰어올라 눈을 빛내며 어떤 상황에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을 때 김민지는 문을 강하게 당겼다. 손전등의 빛이 깊은 어둠을 뚫고 컨테이너를 비추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추는 장면이 펼쳐졌다. 말랐고 창백한 아이들 4명이 컨테이너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깊은 공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흙과 먼지로 뒤덮인 야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가 얼굴을 들어보았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김민지는 재킷을 벗어 소녀에게 둘러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의료진에게 한 명씩 도움을 받았다. 빛으로 돌아오고 손에 온기를 느끼자 그들의 눈은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한백이 옆에 앉았고 걔는 가장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행동은 사랑과 부드러움이 가득한 제스처였다. 소녀는 약간 미소 지었고 거칠어진 입술은 마치 추운 겨울에 피는 꽃처럼 열렸다. 하지만 김민지는 임무를 잊지 않았다. 박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급히 물었다. 아직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쪽 출구로 도망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경비원이 긴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자, 한백. 그리고 그들은 다시 추적에 나섰다. 무거운 비상구 문이 밀려 열렸다. 그들의 발이 내려가자 금속 계단이 달그락거렸다. 모든 발걸음이 충동이었고 모든 회전이 악당이 도망칠 기회였다. 김민지는 그를 보았다. 남자는 청회색 작업복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돌렸고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포로 눈을 빛냈다.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직원구역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는 좁은 복도로 달려갔다. 한백, 붙잡아. 김민지가 명령했다. 충직한 개는 번개처럼 일어서서 비단 같은 털 아래로 근육이 물결쳤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한백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소매를 잡아 땅으로 끌어내렸다. 김민지는 빠르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를 뒤집었다. 박주원 씨, 체포됐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미쳐 돌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단지 작은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은 칼로 김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수갑을 단단히 잠그며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를 찾아내고 다른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김민지는 일어서서 푸른 하늘이 펼쳐진 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전쟁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백이 옆에 있고 끝없는 용기와 사랑으로 마지막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갑이 박주원의 손목을 조이자 인천공항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깜박이는 경찰 조명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마치 일정한 경고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빗줄기를 만들었다. 김민지는 표정 없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한백도 여전히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고개를 숙인 용의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사슬의 작은 고리에 불과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주원의 말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사운드 트랙처럼 김민지의 마음에 울렸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경찰 조명에서 나오는 차가운 푸른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를 강조했다. 박주원은 단순한 인신매매범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어둠이나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가 들어가야 할 지하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김민지는 차가운 이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박주원이 연행되는 동안 김민지와 수사팀은 서둘러 창고 전체를 수색했다. 금속 컨테이너가 하나씩 열렸고 각 구석이 강력한 손전등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된 담요, 빈 물병, 버려진 작은 장난감 등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천으로 만든 인형이 컨테이너 구석에 옆으로 놓여 있었고 둥근 플라스틱 눈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거친 섬유 하나하나를 만졌다. 그녀는 궁금해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온기를 찾기 위해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인형을 꽉 껴안았을까? 우리는 형제를 찾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파견된 연방 직원 김태우였다. 단서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주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조직 전체의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범죄죠. 김태우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암호화된 메시지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이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 노선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는 인형을 손에 쥐고 낡은 천이 손바닥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1초가 지날수록 아이가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민지와 김태우 그리고 수사팀은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터의 각 페이지를 넘기고 문자 메시지, 중단된 통화, 보안 카메라의 흐릿한 사진 등 끔찍한 퍼즐의 각 조각을 연결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백은 항상 김민지 곁에 있었고 걔는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항상 경계하고 민감했다. 가끔 김민지가 지쳤을 때 한백은 그녀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올려놓곤 했다. 안정감을 주는 그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김민지는 구출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계속 싸울 의욕을 느꼈다. 끊임없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후 마침내 중요한 단서가 암호화된 메시지에 나타났다. 그들은 인천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앞으로의 화물 도착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김민지는 이해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김민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차량과 장비를 준비해주세요. 더 이상 아이들을 그런 고통 속에 두지 않을 겁니다. 김태우는 경외와 존경심으로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 부대에 통보하겠습니다.
선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가운데 김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서서히 푸르러지고 첫 번째 햇살이 나타나 밤의 어둠을 밀어냈다. 그녀가 한백의 손을 잡자 걔는 격려의 말처럼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조용히 우리가 너희를 구할 거야. 한백이 속삭였다. 그러면 어떤 아이도 다시는 그 끔찍한 날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순간 김민지는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을 위한 터널 끝에 비치기도 했다. 싸움은 아직 길지만 그녀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으로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다. 특수부대 차량 행렬은 사라져가는 밤 속에서 타오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꽃처럼 조명을 회전시키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 안은 숲속처럼 조용했다. 김민지는 앞좌석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했다. 김포공항은 불과 몇 마일 앞에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한백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기는 항상 쫑긋 서서 명령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표가 제6창고에 나타났습니다. 요원박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알려왔다.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지의 마음이 조여들었고 피로는 사라지고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고 충직한 개의 온기가 그녀를 현실로 데려오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걸자 운전자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외쳤다.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여 길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났다. 김민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한백은 즉시 그녀를 따라 네 발로 자갈길을 가볍게 달렸다. 거대한 벽처럼 컨테이너가 쌓인 제6창고 구역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차가운 공간과 노란 네온이 이 장소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하얀 트럭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트렁크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박주원과 그의 공범자들의 그림자가 마지막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멈춰! 김민지가 외쳤다. 그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범인들은 놀랐고 그중 한 명이 즉시 총을 꺼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특수부대가 내 방향에서 달려들었고 총성이 울려 퍼지며 손전등이 밝게 깜박였다. 한백, 공격해. 김민지가 명령했다. 걔는 화살처럼 돌진하여 총잡이를 정확히 노렸다. 한백은 뛰어올라 날카로운 이빨이 팔에 박혔고 총이 땅에 떨어졌다. 범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특수부대는 즉시 그와 다른 사람들을 제압했다. 김민지는 멈추지 않고 열린 컨테이너로 달려가 문을 3개 열었다. 실내에서는 손전등이 어둠 속에서 크게 뜬 작고 마른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야른 담요 속에 웅크리고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 너희들은 이제 안전해. 김민지는 마치 자장가를 부르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고 아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지 두려워하는 듯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백도 앞으로 걸어갔고 걔는 꼬리를 흔들었다. 검은 코가 금발 소녀의 작은 손에 부드럽게 닿았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백의 머리에 손을 올렸고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 행동이 문을 연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따뜻함과 안전을 찾아 김민지와 한백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곧 구급차와 유료팀이 도착했다. 아이들은 들것에 실려 따뜻한 담요로 감싸졌고 마실 물이 제공되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안도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김민지는 박주원 앞에 섰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눈은 공허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둠을 꿰뚫을 만큼 강했다. 박주원은 말이 없었지만 김민지의 응시 앞에 굴복하는 것 같았다. 다른 많은 장소에서 온 10여 명의 아이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김민지는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비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아이들은 가족과 재회하거나 특별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주원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조직에 더 많은 연결고리를 끊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수십 명의 작은 생명을 구했다. 김민지와 한백은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았다. 메달이 가슴에 고정되자 갈채가 보내졌지만 김민지는 단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한백의 모든 짖음, 그녀가 달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시상식 후 김민지와 한백은 ATM에서 처음 발견된 소녀를 방문했다. 소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장밋빛이 되었고 눈은 다시 빛나고 있었다. 한백을 보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작은 팔을 뻗어 개의 목을 안았다. 김민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으로 소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다시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야. 그녀는 약속했다. 창문 밖에서는 푸른 잔디 위로 따뜻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구출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민지와 한백에게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장 어두운 곳에 희망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수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김민지와 한백의 끊임없는 헌신과 용기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인천공항의 붐비는 통로에서 한 진돗개의 날카로운 짖음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김민지와 한백이 새로운 하루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어둠이 항상 빛에 굴복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이며 그것이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이유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여 커뮤니티에 더 좋은 것을 전파하세요. 다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특히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가 사랑, 친절함,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교훈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